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한 게 아니라 춥습니다. 이럴 때 가장 생각나는 거 뜨끈뜨끈한 국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 콩나물 국밥을 가서 뜨끈뜨끈하게 먹었더니 속이 딱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잔소리를 무슨 잔소리? 건강에 관한 잔소리를 또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뭐 여기저기 아픈 거는 이해갑니다. 뭐 기계가 오래 쓰면 닳고 또 녹도 쓰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 이건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10월 11일 이건 비만 예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비만하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이건 신부전증이에요. 신부전증이 더 잘 걸린다 하는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한 그 뭐 어떤 정도가 건강하냐 하고 할 때 그 요소를 뭐 혈압, 혈당, 고지혈 뭐 이런 것들 그 다 정상 수치에 있으면 다 건강하다고 얘기들 하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뚱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신부전에 잘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과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들이 같이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 대체적으로 그냥 건강한 사람 62,249명을 대상으로 뚱땡이, 비만, 과체중, 정상, 마른 체중 이렇게 네 부류로 5년 동안 신부전증 발생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체적으로 비만자들이 정상인 사람,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 신부전증 발생하는 그 환자 발생률이 1000명당 6.7명이 많았고, 또 과체중자들도 1000명당 3.5명으로서 과체중 가진 사람들과 이런 비만 그룹들이 신부전증 발생률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살을 빼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뚱땡이들이 비만자들이 신부전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비만으로 인한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하나 문제고, 또 비만 조직에서 유리되는 다양한 매개체가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뭐 쉽게 얘기해서 혈액순환 장애,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만하면 뚱땡이가 되면 당뇨병, 그 다음에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 그 다음에 동맥경화, 신부전증이 자주 발생하고 또 이런 것들의 발병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라고 그냥 강조를 3번 더 씌웠습니다. 신부전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병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율은 얼마냐? 33.4%입니다. 뭐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 비만자라는 거죠. OECD과는 53.9%,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우리나라도 2020년이 되면 비만율이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은 신부전 외에 심장병, 뇌졸중, 그 다음에 2형 당뇨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당뇨병이 발생하고 암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뚱땡이 살 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만과 과체중 좀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여성들이
비만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 바로 자궁 내막암이에요. 그래서 이 비만 여성들이 자궁 내막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몸에 만성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당뇨병이나 자궁 내막암까지 유발시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 먹어서 뭐 자궁 내막암이 뭐 생기는 건 이해가요. 근데 20, 30대 젊은 층들이 자궁 내막암이 점점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 아기도 낳아야 되고 뭐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한 이런 체형,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 자궁 내막암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또 대장암, 유방암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뭐 그 얘기입니다. 체질량 지수 비만일수록 자궁 내막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사망할 확률도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궁 내막암 발생률만 높은 게 아니라 사망률도 높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그 듀크대에서 이런 자궁 내막암 환자들 보니까 44%가 BMI 체질량 지수가 증가한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데이터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하가 자궁 내막암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게야. 그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야. 그것은 체중이 늘어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왜?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을 자주 먹고 튀김, 무슨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12세 이전에 초경을 치른 여성들, 또 51세 이후에 늦게까지 이런 늦은 폐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서구식 식습관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이하 자궁암, 이런 자궁 내막암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1,629명의 총 자궁 내막암 환자 중에, 그 중에 30세 이하의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1,043명으로서 약 자궁 내막암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8.9%가 30세 이하였다는 거고, 2017년도에는 총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17,421명 중에 1,738명이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은 젊은 30대 이전의 젊은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총 자궁 내막암 진단받은 환자 중에 약 10%, 17,421명 중에 1,738명이 젊은 여성들이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뇌졸중,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적정 체중을 관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뭐 적당하고 건강한 식단을 뭐 이렇게 뭐 활용하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 뭐 근력 운동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한 식단이 뭐냐? 그게 바로 1:1 맞춤식 생식이에요. 가장 으뜸인 것이. 아시겠습니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일반 음식은 700에서 900칼로리 한 끼가. 근데 생식은 200칼로리밖에 안 돼요. 200칼로리, 저칼로리의 고영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적은 양으로 충분하고 풍부한 그런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식단이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아가씨 한 3개월 됐나요? 6kg를 뺐습니다.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음식으로만, 뭐 이 생식만 갖고. 또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남자분은
뭐 특별한 운동하는 거 없어요. 그냥 생식으로 식이요법만으로도 지금 12kg를 또 13kg, 12kg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를 얻었습니다. 체중 관리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5kg를 빼고 12kg를 감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지금 바지를 옷을 다시 사야 된답니다. 있다면 걸 내가 그랬어요. 살 필요 없다고 접쳐 입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에이? 이렇게 접어서 입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뭐 양복 같은 거 접어서 입고 다니고 위에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지. 무얼 그걸 또 사냐고. 접어 입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에이? 에. 빵빵한 거는 이건 뭐 못 입고 다니지만 큰 거는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냥 웃긴 얘기로 그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식단, 체중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식단은 체질에 맞는 건강 정도에 맞는 그런 1:1 맞춤식 생식이 최고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했지만 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그죠? 체중이 관리되니까. 그 다음에 암도, 고혈압, 당뇨, 자궁 내막암은 물론, 그 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중풍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단이 이 바로 생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잔소리 선생이 건강에 관한 잔소리 선생이 잔소리 보따리를 또 풀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 저기 경상도에 어느 11살짜리가 지금 신부전 3기래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빨리 좀 더 좋은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한 분은 여기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뭐 복막투석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빠른 치유, 또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복막투석을 할지라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한 분은 여기 또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이런 여자분이, 그분도 건선 피부염이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신에 뜨문뜨문 한두 개씩 건선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분도 빨리 식이요법 생식을 통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통해서 이런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식이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 찌꺼기, 어혈, 혈전이 최소화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 식사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LRC 식사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 혈액순환, 대사 장애로 인한 신진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병에는 6개월 동안 생식으로 처방하고, 그리고 일반 질환인 경우는 한 달 동안 이런 LRC 식사 생식을 섭취하게 한 다음에 그때 수술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약물을 투약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생식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오행 생식이 유일하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을 수 있는 생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걸 몰랐다면 아마 어디가 불편해서 뭔가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접하게 된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먹고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잔소리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시고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아셨습니까? 오늘은 뚱뚱하고 뚱땡이는 정상 체중보다 콩팥 이 기능이 더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 즉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생식이 으뜸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따리 여기서 싸겠습니다.